최근 글로벌리하게 엄청난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계 공항들에서 막 블루 스크린 에러가 잔뜩 뜬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수기로다가 표에다가 적어서 주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공항에는 지금 수시간 동안 마비가 일어날 정도로 아주 끔찍한 일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방송이나 통신도 문제가 있었고 금융이나 병원까지 아주 필수적인 인프라가 중단되거나 터져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카카오톡이 마비됐던 그때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뭐였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인 애저 서비스였습니다. 거의 수백 수천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 애저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 애저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걸 알고 있으니까 2중 3중으로 대비를 해놓고 철통 같은 보안을 지키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잘못이 아니었죠. 바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보안 업체에서 이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했는데 이게 하필 또 윈도우랑 엄청난 충돌을 일으켰던 거예요. 이게 진짠지 모르겠는데 트위터에 빈센트라는 사람이 야, 나 오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첫 출근했다. 근데 업데이트를 하고 반차를 조진 것 같죠, 딱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 트위터에 뭐라고 올라왔냐면 해고되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하다. 그래서요, 이 트위터의 정황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업데이트를 뭔가 잘못해서 글로벌 대기업들의 시스템이 뻗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취약한 그런 구조가 발견이 됐다는 거죠. 아니, 이 트윗이 사실이라면 이거 엄청난 국제적인 IT 빌런이 되지 않았을까. 자, 일론 머스크도 트윗을 날렸는데 이거 역대 최악의 IT 실패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소프트웨어 우리 회사에서 다 지우자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2중, 3중, 4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지털 셧다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솔직히 망상 한번 해보자면 클라우드 3사 있잖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데 이런 데가 마음 먹고 한번 파워 내려버리면 진짜 글로벌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DT, 디지털 전환이나 클라우드의 발달로 진짜 엄청나게 편리해진 게 맞는데 그만큼 연쇄적인 위험이 언젠가는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초연결 사회라고 해서 모든 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치명적인 시스템 에러를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등 여러가지 사이버 보안 업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 보안 업체 하면은 크게 두 가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그 다음이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인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두 회사 모두 다 거의 시총 100조가 넘어가는 엄청난 사이즈의 회사거든요. 물론 오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빠지고 이 경쟁사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2% 상승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타격이 없었죠. 그리고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랑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10몇 년 정도 됐는데 지금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우상향했던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이버 보안은 연평균 13% 성장하는 상당히 고성장 시장이에요. 아니 13%가 무슨 고성장이냐라고 말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글로벌 반도체 성장률 들고 왔는데 대충 8.8%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13%면 상당히 고성장이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조금 더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클라우드보다 오히려 사이버 보안에 돈이 더 몰리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ETF 순유입액인데 보시면 원래 사이버 보안이랑 클라우드랑 거의 같이 가는데 최근에는 사이버 보안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란 하마스 전쟁이 있었잖아요. 자, 이 전쟁에서 이 사이버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부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23%였던 사이버 공격, 이스라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43%까지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쟁 시작했다 이러면 가짜 뉴스부터 퍼뜨리고 집단 해킹하고 이런 사이버 공격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제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미 국방부와 다른 나라의 국방부들이 무슨 판단을 했냐, 당연히 사이버 보안업체랑 협력을 맺어야겠다. 이제 그 계약 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팔로알토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 클라우드와 AI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자, 보시면은 이제 메타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클라우드 3사가 인프라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본적 지출 캐펙스라고 하는데 2024년 캐펙스 보시면 말도 안 되게 늘고 있거든요. 이게 대략 170빌리언 달러에서 200빌리언 달러까지 간다니까 대략 하나로 치면 많게는 진짜 3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건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보안에 대한 투자도 그만큼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실제로 그 IT 보안 결정권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응답자의 69%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사이버 보안 예산을 이미 증가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클라우드 보안의 1등 업체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산업이 성장할 때마다 돈을 엄청나게 벌고 이게 계속해서 성장률이 올라가는,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오퍼레이팅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인데 이게 21년에는 그렇게 마진이 좋지 않았어요. 7.1%였고 24년
작년에는 21.6%,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상승폭이 엄청 큰 거죠. 사실 이 정도로 올라가는 회사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클라우드 관련해서 사이버 보안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물론 이번 사태로 살짝 신뢰도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조금 생소한 주제를 다뤄봤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컨텐츠를 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